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다이슨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의 분석 영상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다이슨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고 또 최근 왜 특히 한국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핵심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죠.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기술력, 프리미엄 가전의 과리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AS 문제라던가 내구성 논란, 또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이슨의 그 화려했던 성공부터 지금의 위기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요. 이게 과연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대해 뭘 시사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이슨의 시작, 정말 극적이었죠.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그 5127번 실패 끝에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었잖아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철학도 그렇고 R&D에 순이익 30% 이상 쏟아붓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 공학 기술 자체를 브랜드 정체성으로 딱 내세운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마케팅은 필요 없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었어요. 소비자들이 그 비싼 가격을 그냥 돈이 아니라 뭔가 혁신 기술, 엔지니어의 땀, 여기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믿게 만들었죠. 그 강력한 사이클론 기술이나 또 작고 효율적인 다이슨 디지털 모터, DDM이라고 하죠. 이런 핵심 기술들이 딱 받쳐줬고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다이슨 제국에 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0%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정적인 건 역시 국내 경쟁사들 삼성과 LG의 아주 영리한 역습이었습니다. 다이슨이 계속 그 흡입력, 이 기술적인 성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이 경쟁사들은 전쟁터를 아예 사용자 경험으로 바꿔버렸어요. 사용자 경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청소 다 하고 먼지통 비울 때 그 먼지 날리는 거 해결한 그 청정 스테이션이나 올인원 타워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다이슨의 그 사이클론 기술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불편함,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제 가전을 거의 인테리어의 일부로 생각하는 그 트렌드를 딱 읽고 삼성 비스포크나 LG 오브젝 컬렉션처럼 색깔이나 재질을 막 고를 수 있게 그런 맞춤형 디자인을 내놓은 거죠. 그러네요. 다이슨은 좀 기계적이고 색상도 한정적인 데 비해서 확 다르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물걸레 기능이라던가 키에 맞춰서 길이 조절되는 연장관, 또 무게중심 개선 같은 거 정말 한국 생활에 딱 맞는 디테일까지 추가했고요. 결국 프리미엄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냥 성능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느끼는 그 경험의 총합, 이걸로 옮겨간 거예요. 경쟁사 공세도 공세지만 다이슨 내부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AS 불만이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컨슈머 리포트가 다이슨 무선 청소기 예측 신뢰도를 10점 만점에 2점, 거의 최하위로 평가하면서 품질 논란에 불이 붙었죠. 2점이요? 네, 5년 안에 고장률이 제일 높고 특히 배터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AS 문제가 더 심각하게 터졌잖아요. 수리 늦어지는 건 기본이고 몇 달씩 기다리게 해놓고 갑자기 정책 바뀌었다면서 리퍼 교환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고장난 거 고쳐주는 대신에 할인 쿠폰 주면서 새 거 사라 이런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으니 결국 작년에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이미 신뢰는 많이 깨졌죠. 맞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기술로 큰 회사가 결국 기술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나 AS 같은 기본에서 발목을 잡힌 셈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샤크닌자 같은 경쟁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비슷한 성능, 예를 들면 플렉스타일랑 에어랩처럼요. 이런 걸로 파고드니까 다이슨의 그 높은 가격에 대한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조 원이나 쏟아붓고 결국 실패했던 그 전기차 프로젝트?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그게 단순한 사업 다각화 실패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1회 충전에 960km 간다 이런 대단한 목표를 세웠지만 문제는 이걸 팔려면 한 대당 2억 5천만 원 이상 받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2억 5천이요? 네, 그러니까 생산 경제성이라 시장성을 완전히 간과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슨이 좀 외부 현실보다는 자기들 기술적 완벽주의에만 빠져있는 이른바 아이보리 타워 신드롬을 보여주는 딱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핵심 가전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됐다고 볼 수 있죠. 시장 변화를 못 읽고 자기들 기준에 갇혀버린 거예요. 결국 다이슨 코리아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작년에 30% 이상 급감했고요. 점결 보면 결국 다이슨의 위기는 한때 성공 공식이었던 그 공학 우선주의가 시대 변화, 소비자 요구를 제대로 못 따라갔고 또 그 틈에 경쟁자들이 너무 잘 파고들었고 결정적으로는 품질이나 AS 같은 기본적인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 비싼 가격을 지탱하던 혁신이라는 신화가 깨져버린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이슨은 뭐랄까, 과거의 영광에 기대한 그런 니치 브랜드로 남을 건지 아니면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봉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건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단순한 기술 개발, 이걸 넘어서서 시장과 소비자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근본적인 태도 변화여야 할 겁니다. 과연 다이슨이 스스로 만든 그 성공 신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이슨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프리미엄의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